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합니다. 먼저 19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7월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지수는 지난 2월 2년 만에 깜짝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후 다시 하락했고 6월엔 전월 대비 0.2% 하락한 101.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졌을지 지켜보시죠. 자, 월요일엔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출정식입니다. 이달 초 온라인 투표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고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도 선거 승리 의지를 다집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이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해서 지원 연설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피격 사건 직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어서 대선 열기가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시죠.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 LPR을 발표합니다. 7월엔 예상을 깨고 인하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5년물 LPR은 3.85%로 1년물은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낮췄는데요. 백투백 인하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존에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는 전년 대비 2.6% 상승,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대로 나올지 체크하시죠. 국내에선 이번 달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항목은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이 수치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미 연준의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기억하시죠? 지난달 FOMC 회의 직후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9월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죠. 그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연준 내부 분위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확인하시고요.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날입니다.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8월보다는 10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번에도 유지한다면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이날 시장의 시선은 곧바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 잭슨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매년 이맘때 이곳에서는 미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경제계 빅샷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여는데 통상 여기서 나오는 발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는 특히 주목도가 높죠. 무엇보다 최근 경기 침체 공포 뒤에 나온 양호한 지표 흐름을 놓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24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입니다. 목요일은 또 만만치 않은 지표들도 대기 중인데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 그리고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 중요한 수치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보실까요? 목요일에 이어 잭슨홀 미팅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요.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정도가 눈에 띕니다. 앞서 5월에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한 뒤에 6월에도 소폭 감소하면서 이 부진한 시장 흐름을 나타냈는데 문제는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매달 쓰고 있다는 겁니다. 목요일 기존 주택에 이어서 신규 주택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 흐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